안녕하세요. 오늘은 듣다 보면 소름이 돋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용한 시골 마을, 평생 살거운, 말 한마디 없이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죽은 사람을 본다는 용한 무당이 마을에 찾아왔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비가 오는 어느 날 홀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들려온 목소리. 나 아직 논에 있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끝까지 들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여기 70대 어르신 한 분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 조용한 농촌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과 단둘이서요. 집은 작고 낡았지만 정갈합니다. 마당에는 고추가 널려 있고 장독대가 햇볕을 받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노부부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웃음소리도 대화도 없어요. 어르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차려요. 남편은 거실에 앉아 무표정하게 신문을 봅니다. 둘은 같은 식탁에 앉지만 말이 없어요. 진지 드세요.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남편은 대답 없이 숟가락을 듭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산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40년 전, 그러니까 한참 옛날이에요. 어르신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는 7살이었어요. 까만 눈망울에 웃음이 많은 아이였죠.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농번기였어요. 어르신은 아침부터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풀을 뽑고 땀을 닦았어요. 첫째 아들은 논둑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다니면서요. 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어르신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었어요. 정말 잠깐 사이에 어르신이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봤을 때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가 어딨노? 어르신은 낫을 내려놓고 논둑으로 달려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논둑 아래 물웅덩이. 거기에 아이의 신발 한 짝이 떠 있었어요. 아가야. 어르신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그날 이후 집안이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날 조금만 더 일찍 나갔으면. 어르신은 매일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그렇게 자신을 탓했어요. 남편도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봤어야지.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둘째, 셋째 아들이 자라서 장가를 갔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났어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하지만 어르신과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안겨도 둘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70대가 됐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게는 그대로였어요. 40년 전 그날의 무게. 그게 어르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래 마을에 무당이 새로 들어왔다 카더라. 완전 신기하다 아이가. 사람 속을 훤히 본대. 죽은 사람 말도 듣는다 카던데. 어르신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말 귓등으로도 안 들었을 거예요. 무당.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기일.
40년째 맞이하는 그날이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결심했어요. 한번 가보자. 남편 몰래 조용히 우산을 챙겼습니다. 비 오는 길을 걸어서 아래 마을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당집은 작은 초가집이었어요. 문 앞에 서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망설였어요. 돌아갈까? 아니면 들어갈까?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들어오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르신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무당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무당은 어르신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무당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앉았어요. 무당이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을 감더니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구나, 너. 무당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온 건 어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아직 논에 있어. 어르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울음 섞인 목소리. 40년 전 그날 마지막으로 들었던 첫째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무당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 그건 분명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어르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발이 차가워. 엄마. 엄마. 아. 무당의 몸이 앞뒤로 흔들렸어요.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손발을 휘저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당이 갑자기 어르신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엄마. 네 탓 아니야.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그 말을 아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그날 늦게 온 거 아니야. 엄마가 너무 힘들었잖아. 매일매일 힘들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 어르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일했어요. 허리 펼 틈도 없이 일했습니다. 애들 셋을 키우려면 그래야 했어요. 밥 3끼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픈 시부모님 수발도 들어야 했어요. 남편은 다리를 다쳐 일을 못했지요. 매일 술 주정에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듯 잤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이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밝고 건강하게 커주었었고요. 엄마. 내가 엄마 대신, 내가 대신 간 거야. 어르신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무당을 봤습니다. 무당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엄마 짐을 좀 덜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다 짊어지고 간 거야. 그래서 엄마가 살아있는 거야.
어르신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왜? 갈라면 내가 가야지.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무당이 눈을 뒤집어 까며 몸을 더 심하게 떨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40년 전 그날 물속에서 들렸을 법한 그런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 이제 나를 좀 보내줘. 제발. 어르신은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애야, 미안하다.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 그만 울어. 이제 그만. 그만해, 제발. 무당이 어르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강하게 감싸 쥐었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다시 웃는 걸 보고 싶어. 아빠랑 같이 밥 먹으면서 웃는 거. 그게 보고 싶어. 그래야지 내가 배가 안 고파. 그래야지 내가 가고. 그래야지 엄마가 살아. 어르신은 흐느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무당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게 내 소원이야. 남편 복, 자식 복 없어도 엄마 네가 복을 만들어야지.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빠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 아빠도 힘들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시부모 모시고 허리도 한번 못 펴는 마누라 보면서 뒤에서 가슴 쳤다. 아버지도 그랬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애야. 무당이 천천히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당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그 애가 아직 있다. 아직 못 갔다. 어르신 지켜보면서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서 못 올라간단다. 어르신은 고개를 숙였어요. 무당이 물 한 잔을 마시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보내주자. 그래야 그 아이도 편하게 쉴 수 있다. 이제 잊어버리라. 다 잊어버리라. 괜찮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이를 붙잡고 있었다는 걸 자책과 후회로 아이를 이승에 묶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무당집을 나올 때는 비가 그쳤어요. 하늘이 조금 개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어르신은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어요. 진지 드세요.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도 마주 앉았어요.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여보라는 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을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밭에 나갈까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어르신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40년의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등을 맞대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르신은 잠들기 전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시 웃어야 했어요. 남편과 함께. 그런데 과연 40년의 벽을 정말 허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어르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를 꺼냈어요. 손이 바빠졌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어요. 씻고 나와서 밥상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공기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조금 더 따뜻하고 다정한. 밥을 다 먹고 남편이 먼저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어요. 밭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르신도 따라 나섰어요. 둘은 나란히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발걸음은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밭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호미로 땅을 파고 어르신은 풀을 뽑았습니다. 땀이 났어요.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일어나더니 어르신에게 다가왔어요. 손에 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쉬었다 하소. 어르신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친절한 목소리를 들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물병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믹스 커피 한 잔 타 드릴까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늘에 나란히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숨을 돌렸습니다. 우리 잘 살았지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고생한 덕분이지. 남편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려 어르신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어르신도 남편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조금씩 말이 늘어났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 저녁에 뭐 먹을까? 짧은 말들이었지만 집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어요. 어르신은 반갑게 맞이했어요. 손주들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도 거실로 나와서 손주들을 봤어요. 예전 같으면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녁 준비를 했어요. 며느리도 도와주었습니다. 부엌이 북적였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상을 차렸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내외, 손주들까지 큰 상이 꽉 찼어요. 밥을 먹는데 손주 하나가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요? 주름살도 10개였는데 5개로 줄어들었어요. 어르신은 손주를 보며 크게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래. 할미가 기분 좋아 보이나? 주름살도 없어지고. 둘째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편해 보이세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도요. 두 분 다 표정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남편이 슬쩍 어르신을 봤어요. 어르신도 남편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뭐 언제는 안 좋았나? 그날 저녁은 따뜻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아들 내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르신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가족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아들 가족이 돌아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어르신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무당이 했던 마지막 말. 그날 헤어질 때 했던 말이요. 어르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뭐라 했는지 아나? 무당이 조용히 말했었어요. 이제 엄마가 자기를 보내야 한단다. 남은 시간은 엄마를 위해 보내야 한단다. 웃는 엄마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짊어지고 갔는데 엄마 얼굴에 그늘이 져서 자기도 머솔라 갔단다. 내가 불효를 저질렀구나 했단다. 그게 아닌데,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르신은 그 말을 되새겼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편안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르신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애야, 엄마가 이제 웃을게. 아빠랑 같이 약속 지킬게.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가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어르신 옆에 섰습니다. 둘은 말없이 하늘을 봤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추우면 들어가서.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담요를 들고 어르신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어요. 감기 들지 말고. 남편도 옆에 섰어요. 둘은 나란히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어요. 그 중에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게 우리의 일까? 저 별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걸까?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어르신은 남편을 봤어요. 어르신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우리 아저씨도 고생 많이 했지. 나도 표현이 무뚝뚝하고 할 줄 몰라서 미안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어요. 손을 꼭 잡고 별을 보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둔 응어리가 있나요? 그 응어리를 풀었던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작은 이야기라도 좋으니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